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 사진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진의 구성 중 점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 구성은 시각적 효과가 매우 뛰어난 구성입니다. 따라서 점 구성을 잘 사용하면 관객이 내 사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격언 중 사진은 뺄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장의 사진에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만 보여주면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를 숫자의 의미가 아닌 위치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곳에 하나 또는 둘 정도의 피사체가 있다면 하나의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선은 위치의 의미뿐 아니라 운동성과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구도, 직선과 곡선이죠. 선구도에 대해 공부했을 때와 같이 선은 몇 가지 의미와 관객에게 직설적인 느낌을 작가가 제시하는 도구입니다. 크게 수평, 수직, 사선, 곡선으로 작가는 관객에게 느낌을 제시하게 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선은 어떠한 물체를 담고 있는 바탕을 의미하며 조용하면서도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수직선은 성장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남성의 강한 힘과 높이를 강조하기에 적당한 선입니다. 사선은 활동성과 움직임을 연상시키며 역동적인 화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선입니다. 곡선은 우아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내포하여 곡선 그 자체만으로도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몇 장의 사진을 보며 각각의 선이 주는 느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평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닷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보이는 파도와 한 마리의 갈매기가 조용한 사진에 돌을 던지듯 운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갈매기가 없었다면 그저 평화로운 어느 바닷가의 사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점을 찍듯 갈매기 한 마리를 넣음으로써 관객에게 더 재미있는 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는 수평구도와 점구성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구도와 구성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스튜디오와 같이 환경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여 촬영한다면 원하는 한 가지 피사체만 보여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촬영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변과 파도와 갈매기를 어떻게 넣어서 사진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사진 작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앞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수평선 구성입니다. 그러나 앞의 사진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동적인 요소 없이 수평선 구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칭 구도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동이 트지 않은 새벽녘에 도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조금 기다리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펼쳐진 물안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움직이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자리를 떠나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진 한 장을 분명히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세량지입니다. 수직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주산지라는 곳입니다. 앞에 세량지와 같은 저수지입니다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요. 이곳 주산지에는 앞에 세량지와 달리 물에 잠긴 왕버드나무가 있어 수직선의 느낌을 살려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넓게 촬영하면 세량지처럼 수평선으로 구성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작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또는 좁게, 이것을 화각이라고 합니다. 촬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작가의 몫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가을날 어느 담벼락의 담쟁이 사진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고 다니다 보면 이처럼 찍을 거리는 무궁무진하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작과 성합입니다. 이 역시 수직으로 구성한 사진입니다. 요트들이 정박한 항구입니다. 요트의 돛대들을 보면 수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선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 동해의 한 항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찍지 않고 살짝 비틀어서 찍으니 이런 사선 구도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빨랫줄에 걸려 있는 빨래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겠네요. 창경궁입니다. 우리나라의 궁은 구도와 구성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능하면 한 번쯤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찍을 수 있는 사선은 계단입니다. 다만 사람이 있고 없고 또는 몇 명의 사람이 사진 안에 있게 하느냐는 작가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곡선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흔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에 공부했던 호선 구도이고
넓게 찍어 개방감을 더 주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오는 날 공원입니다. S자 구도가 먼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곡선은 직선과 다른 부드러움으로 직선과 비교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면 구성은 선들의 누적된 형태를 정형화한 것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룹니다. 이 면 구성은 두 가지 느낌을 전달합니다. 톤은 2차원 사진에서 3차원으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색과 거리의 변화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이 톤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피사체가 어느 장소에서 촬영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장소의 변화로 피사체의 느낌도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패턴은 하나의 피사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어지럽지 않은 패턴이라면 공간을 재미있게 구성해주고 익숙한 공간을 색다르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대학로 쇠떼박물관입니다. 파란 하늘과 빨간 건물이 대비되어 사진을 풍성하게 구성합니다. 이는 색이 가진 느낌으로 파란색은 가볍고 차가운 느낌을, 빨간색은 무겁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색만 잘 써도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파주 출판단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겨울이지만 붉은색 건물이 있어 추운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모양들은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사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앞의 사진과 달리 파란 벽은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앞의 사진과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 즉 면 구성이 주는 힘입니다.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을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자작나무의 선과 하늘의 면을 조합한 사진으로 선이 모여 면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전 강좌와 달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예쁘고 멋진 곳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예쁜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